좀 어렵다 하면 여러분들 나가서 인강 신청을 해. 어제 반에 여러분 내가 수업하니까 90%가 인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어려운가 봐. 근데 중요합니다. 자, 같이 볼게요. 지난주 여러분 수업했던 거하고 정규 수업하고 그대로 연결될 거예요. 내가 지난주 정규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건 범주어. 과학 지문 보면서 여러분들 범주어에 대한 형성 똑같이 내가 이야기를 좀 해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되는 것인가 보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먼저 할 지문은요. 33페이지 지문입니다. 33페이지. 일단 먼저 읽고 문제부터 풀고 여러분들 시작할게요. 알겠죠? 자, 33페이지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 6분 드릴 겁니다. 6분 동안 뒤에 세 문제죠? 딱 하나 머릿속에 범주의 틀을 딱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의 범주인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읽는 거예요. 알겠죠? 자, 준비 시작.
대부분 못 풀었을 것 같은데 지금 맞죠? 네,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푸세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그 33페이지 지문은 오늘 하는 지문 중에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되게 무난한 지문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 따라서 또 반응이 다를 겁니다. 이게 가장 쉬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야, 여러분들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제가 어제 해보니까 여러분들 세 문제 다 틀린 친구도 태반입니다. 근데 몰라요. 뭐 학생마다 또 다를 수 있겠죠. 집중을 좀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어렵지 않죠. 미안합니다. 그냥 시작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과학기술 관련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이번 주 또 정규 수업 테마이기 때문에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부분은 적으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들 되새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S 흐름이란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문제 흐름, 문제에서 여러분들 해결을 흘러가는 건 중심골자이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은 다른 제재와 다르게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뭐 제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고 이 과학기술 보실 때 여러분들 핵심의 틀은 항상 여러분들 P에 대한 S, Q에 대한 A가 골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둘 이상이 갈라지는 어떤 비교 대상의 어떤 글들이 많기 때문에 둘 이상이 갈라진다는 것은 당연히 둘의 차이가 드러난다. 뭐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차이가 나타났을 때 이 차이 부분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다른가. 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 풀기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이야기하자면 항독소 면역과 용균성 면역이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항체 역할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야 된다. 그럼 항체에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는지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실제 1번 문제도 그렇고 특히 2번 문제가 선명하게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이게 최소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차이가 좀 여러분들 인지되셨으면 좋겠고 이 여러분들 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무엇은 비교 대상의 어떤 흐름으로 과학기술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실제 이런 비교 대상 문제가 출제되면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참고로 여러분들 맨 앞에 고난도 파트 1 선별 지문이라고 적혀 있는 테마 있잖아. 거기 3페이지가 4페이지가 거기다가 여러분들 뭐 적으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셔도 좋고요. 경제와 법률에 대해서 정리했으니까 뭐 그 밑에다 이어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이번 주 정규 수업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인지하시라는 거야. 어차피 논리는 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그 의무이기 때문에. 자, 일단 과정이요. 실제 여러분들 과정과 관련되었을 때 이 과정은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과정은 순서 체크라고 했죠. 이 순서를 체크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 조심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순서가 교체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교체된다는 것은 먼저 후에 걸 이야기하고 그 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 과정으로 되었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읽을 때 여러분들 이건 정리 꽤 맞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읽을 때 정리하고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이게 있잖아요. 과정이 다 길다 보면 있잖아요. 머릿속에 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의 어떤 틀 정도는 여러분들 딱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핵심 키워드는 반드시 여러분들 좀 정리해서 내가 다시 그 부분 가서 찾더라도 조금 찾기 편하게 좀 만들어 두시면 어떨까. 인덱스를 좀 매겨두라는 거야. 두 번째 조건문이 안 나오는 글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조건문 중에서 뭐뭐 하면 또는 뭐뭐 할수록 이런 것들이 많이 붙고요. 뭐 이것만 붙는 건 아닌데 많이 붙고요. 특히나 조건물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자, 조건물이 나타났을 때 우리 관계 앞과 뒤였던 관계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에서 여러분들 풀 때 시간은 굉장히 지연되고, 뭐 읽을 때 여러분들 정리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나타났을 때 비례나 반비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좀 잘 정리하자. 자, 세 번째 여러분들 개념. 이 개념어가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보통 개념어가 나타났을 때 개념이 둘 이상 나타나면 이 개념이 분화가 된다. 이 분화가 된다는 건 둘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진다는 건 최소한 머릿속에 남을 수 없기 때문에 층위를 좀 구분해 두시고 나중에 찾아 들어가기 편하게 만들어 두셔야 된다.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 모든 골자이신 분들은 다 볼 겁니다. 하나하나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개념어가 좀 많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층위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특정 사례가 만약에 제시되면 이 사례 정도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체크만 해두시고 이 사례를 당연히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가셔야 되겠죠.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사례가 아주 깊게 나오기보다는 특정 사례가 간단하게 좀 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최소한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적용을 좀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적용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있잖아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결론적으로 읽어가면서 있잖아요. 이 과학기술에서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재진술의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들 했던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많이 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진술의 어떤 흐름들이 글을 쓰는 어떤 골자인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딱 하나, 누가 누구의 범주인지에 대해서 범주를 좀 정확하게 인지하시면서 여러분들 과학기술을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최소한 내가 이렇게 전제를 할게요. 수능 국어에서 나오는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은 여러분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네, 과학 기술의 방대한 영역은 내가 감히 이야기 못 하겠고, 수능 국어에서 이야기하는 과학 기술이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셨는가, 그리고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이런 관점들을 여러분들 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는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33페이지 좀 빠르게 볼게요. 좀 무난한 지문들이고 뒤로 갈수록 오늘 조금 깊게 이야기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지문은요. 자, 첫 문단입니다. 33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자, 면역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각가로 딱 묶어봐봐. 면역 메커니즘, 관찰과 실험을 통해 정립됐다. 관찰과 실험 밑줄. 예컨대 특정한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돌본 사람 또는 그 시신을 처리하던 사람이 그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밝혀져 있었다. 하지만 19세기 중葉까지는 각가로 묶어봐봐. 면역의 특성과 메커니즘의 이해에 필요한 효과적인 실험 방법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다. 느낌 오시죠? 실험 방법이 마련되지 못했다. 다른 말로 P라고 하면 납득할 수 있겠나? 여러분들 밑줄 딱 치시고 P. 그러면 실험 방법이 19세기 중엽에서는 마련되지 못했다. 문제 내가 하나 딱 찍고 넘어갈게. 자, 이어서 그 뒤에 19세기 말 각가로 딱 묶어봐봐.
자, 병원성의 어떤 균주 발견 밑줄. 파스텔의 어떤 면역 방법의 발견은 면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밑줄 딱 치시고 S. 바로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 느낌 올 거야. 그럼 여러분들 PS의 어떤 흐름. 그래서 요렇게 되는 PS의 어떤 흐름으로 여러분들 흘러가는 거야. 자, 이 문단요. 자, 그러자 기억 보세요. 오랜 기간 배양액 속에 방치되어 병원성이 약화된 조류 콜레라균을 수탉들에 주사했다. 그러자 닭들은 콜레라 증상을 보였지만 대부분 죽지 않았으며 회복한 후에는 병원성이 강한 콜레라균을 주입하여도 질환을 앓지 않아 콜레라균에 대한 면역성을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파스테르의 실험은 개체 내에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라는 어떤 병원균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밑줄 쳐봐 여기까지. S라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다시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 뭐냐면 여러분들 파스텔의 어떤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병원균을 밝혔다. 병원균이 뭘까 여러분들? 콜레라균이 되겠네. 내 말 지금 따라오겠지? 그럼 최소한 이런 병원성의 어떤 균주를 발견했다는 건 납득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균이 콜레라균이자 병원성의 어떤 균주를 여러분들 발견했다는 소리야. 단 그 뒷부분에 여러분들 면역 반응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여러분들 P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면역 반응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 P. 그러면 보기 편하게 내가 이렇게 할게. S1 P2라고 이야기할게. 그래서 면역화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문단 다시 올라갈게. 1문단 밑에 셋째 줄. 인위적인 면역을 유발하는 실험적 방법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파스텔의 면역 방법을 발견했다는 건 아마도 인위적인 면역 유발이 여러분들 면역 방법과 관련되지 않겠나? 그 정도 여러분들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P2를 통해서 여러분들 면역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다는 소리네, 맞니? 자, 세 번째 문단부터가 이 글의 골자입니다. 3, 4, 5문단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죠. 자, 3문단. 자, 여러분들 첫째 줄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병원균에 대한 면역에서는 각각의 병원균이 표현하는 특정한 항원에 대한 항체 생성, 항원에 대한 항체 반응이 면역 반응과 관련되는 거야. 요 정도는 이번 주 정규 수업할 때 내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키트 지문할 때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안 들어본 분위기야. 뭐 여러분들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뭐 여하튼간에 여러분들 볼게. 자, 봐봐, 잘 봐. 항체였던 생성과 그것의 작용이 일단 그것 네모쳐봐. 그것이 뭘까? 항체겠지. 항체의 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잠시만. 항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니까 지금부터 항체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소리야. 내 말 좀 따라왔지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병원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라고 여러분들 패러프레이징 하고 있는 거야. 병원균 뭐야 여러분들? 항원이라니까. 그래서 병원균은 여러분들 항원이고 여하튼 그 항원에 대한 항체였던 생성, 즉 항체였던 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베링, 각가로 한번 묶어봐봐. 여하튼 그 파상풍과 같은 병에 대한 개체였던 면역이 이만 놓치면 안 돼. 병원균이 생성하는 독소를 중화하는 물질 밑줄. 그게 뭐냐면 항체라니까. 그럼 항체가 결과적으로 병원균이 생성하는 독소에 대해서 중화만 한다는 거. 납득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 자, 이어서 이러한 항체와 면역 반응을 그는 각각 항독소와 항독소 면역이라고 명명했네. 자, 항독소 면역 동그라미 쳐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항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야? 항독소라니까. 내 말 좀 따라왔지 여러분들? 그 뒤에 여러분들 항체 뒤에 면역 반응은 다른 말로 뭐야? 항독소 면역이라고. 지금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 그냥 그 문장 그대로 읽은 거야 지금. 다시 그럼 항체라는 걸 잠시만 칠판 볼까요 여러분들? 항독소라고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병원균이란 걸 항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항체가 병원균이 생성하는 독소 중화만 하는 게 뭐야? 항독소 면역이 될 것이고 이 항독소 면역이라는 건 다른 말로 면역 반응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 다른 말로 면역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뒷부분이야. 여하튼간에 여러분들 요 정도 납득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문단.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골점. 3, 4문단을 나누는 기준인 것 같은데 4문단 첫째 줄에 항체는 독소를 중화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관표 딱 쳐봐. 잠깐만.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 항체 역할에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항체 역할의 차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위에 것은 분명히 항체가 병원균이 생성하는 독소를 중화하는 역할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눈에 선명하게 보여야 돼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당연히 차이겠지 뭐. 그럼 뭐가 아닌지를 보셔야 돼. 잠시만.
여기서 뭐 봐봐, 첫 번째 머릿속에 들고 와야 되건 항독소 면역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 항체 역할이 중요하다니까. 그럼 항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독소 중화만 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왔지? 자, 이어서 네 번째 문단 파이프 각가로. 이 파이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귿. 디귿의 콜레라균, 콜레라균은 좀 전에 병원균이어서 맞나? 병원균 다른 말로 항원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자, 면역화된 쥐의 어떤 복강에 콜레라균을 주입하면 균이 완전히 죽는다. 항원이 완전히 죽는다는 거야. 맞니? 자, 여러분들 죽인다 밑줄. 죽는다 밑줄. 그 말이죠. 죽는다. 자, 그리고 리얼 봐봐. 리얼에 여하튼 혈청과 함께 주입하면 자, 한 번 더 콜레라균이 죽는다 밑줄. 야, 너희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밖에 없지 않나? 죽는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 죽인다. 그 말이지 여러분들. 이게 2번 문제 잠시만 봐봐. 이번에 기억 선택지에서 여러분들 기억 선택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기억에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용균성 면역 반응이라는 말 밑줄 한번 쳐볼까? 기억. 이번에 기억 봐봐. 용균성 면역 밑줄 딱 쳤니? 자, 보기 1에 잠시 올라갈게. 셋째 줄에 항체가 생기는데 여기까지 찾았나? 항체가 잘 집중해야 돼. 자, 그 뒤에 여러분들 형광펜 딱 돌려. 항체가 태반을 통하여 태아에게 들어가면 태아의 혈구가 파괴된다. 잠시만. 보기에서는 지금 파괴란 말을 했고 위글에서는 죽인다는 말을 했어. 그럼 보기 1을 통해서 여러분들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용균성 면역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기억 끄덕여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번 주 정규 수업할 때 내가 여러분들 프레임의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프레임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이 여러분들 변한다라고 패러프레이징 된다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선택지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나. 여러분들 글자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추론 과정이라고. 알겠지? 자,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들. 자, 그 뒤에 여러분들 이어서 용균성 면역 동그라미 딱 쳐봐.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죽이는 역할을 하고요. 얘는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뭐가요? 항체가요. 그럼 항원은 병원균이고 그 병원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다른 말로 앞에서 이야기하면 콜레라균이죠. 그 키트 지문에서는 살모넬라 균이라고 할 뿐이고 뭐 여하튼 간에 균입니다. 균.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용균성 면역이라고 명명했는데 그러나 문제가 또 하나 있네요. 자, 그 뒤에 그의 실험에서는 용균성 면역 반응이 체외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요거 여러분들 밑줄 치고 P라고 딱 적어볼까? 약간 이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S2에 대한 이야기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P3라고 여러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하튼,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보르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 용균성 면역 반응에 항체와 연관되어 작용하는, 자, 이 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여러분들, 또 다른 물질 형광펜 딱 쳐봐. 내가 지금 형광펜 쳤던 두 가지의 골자가 뭔지를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자, 봐봐. 3문단과 4문단을 나누는 기준은 딱 하나야. 항체의 역할의 차이야. 맞지? 그럼 여러분들 3, 4문단은 결과적으로 항체의 역할을 이야기했고 잘 들어야 돼. 5문단은 또 다른 물질이 나온다니까. 그럼 또 다른 물질이 포커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잠시만. 4문단까지는 또 다른 물질이 없었던 것이고 5문단에서는 또 다른 물질이 나오겠네. 중요한 정보지 않겠나. 이게 차이의 가장 중요한 정보 비교 대상 문제 출제하겠지. 직결적으로 1번의 답으로 연결됩니다. 2번의 답이었고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고 실제 수능에서 계속 물어보는 패턴입니다. 이게. 자, 여하튼 여러분들 이 또 다른 물질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뭐지? 보채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이게 안 떠올랐다면 글 잘못 읽으신 거예요. 파스텔에 뭐 우유 떠오르고 있으면 피곤하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파스텔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용균성 면역과 여러분들 누구? 항독소 면역이었던 차이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 또 다른 물질이라고 이 또 다른 물질이 뭐냐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 내 말 좀 따라오겠지? 자, 그럼 봐봐. 자, 둘째 줄에 보르데 각가로 딱 묶고 봐봐. 보르데는 바이퍼의 실험과 달리 콜레라균에 대한 자 밑줄 쳐봐. 신선한 면역 혈청은 체외에서도 용균성 면역 반응이 있음을 증명했다. 잠깐만 증명했으니까 여러분들 해결됐다는 소리 아닌가? 뭐 여하튼간에 여러분들 요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여러분들 신선한 면역 혈청은 체외에서 반응이 입증되었다는 것이고 얘는 체외에서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이라 볼 수 있겠네. 자, 그 뒤에 또 세모 딱 쳐봐. 장기간 보존 밑줄. 자, 오른쪽. 짧은 시간 동안 56도에 노출된 면역 혈청을 밑줄 치고 끊어. 그 기능을 잃어버린대. 기능을 잃어버린대. 밑줄.
대신에 이때에도 콜레라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는 정상 동물의 신선한 혈청을 소량으로 첨가 밑줄 쳐가. 그리고 끊어. 내가 지금 왜 자꾸 끊는 줄 아셔야 됩니다. 뭐 하면 지금 조건 붙으면 여러분들 끊는 거야 일단. 자, 이어서 소량으로 첨가 면역 반응을 다시, 그러니까 그 기능을 잃어도 소량만 첨가하면 다시 회복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뒤에 면역 반응을 회복한다 밑줄.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보르데는 콜레라균에 대한 용균성 면역 반응에는 두 가지 물질의 조화로운 어떤 작용이 필요함을 밝혔고, 하나는 내열성을 지니고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1번. 동물에서 생성되죠. 동물 생성 밑줄 딱 척이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딱 하나요. 항체 동그라미. 여하튼 여러분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용균성 면역 반응에서 여러분들 이미 항체에 대한 설명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체라는 게 있다는 것이고, 여기가 중요한 거야.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어요. 자, 열이나 장기간의 보존에 견디지 못한 거야 밑줄. 뭔 차이가 있냐면 얘는 동물에 이미 존재하는 거야. 위에서는 분명히 항체는 동물에서 생성된다고 했는데 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야. 내 말 지금 따라왔나? 그래서 또 다른 물질이라고. 자, 이어서 이 양이 증가하지 않는 물질이다. 밑줄 딱 쳐라. 그게 뭐야? 보체라고. 보체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2번. 요 느낌 오셨으면 좋겠는데 자, 내가 지금 뭘 강조하는지 알 것 같은데 봐봐. 나보다 수업 속도가 더 빠르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자, 면역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고, 사실은 얘들도 면역 메커니즘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야 사실. 면역 메커니즘을 설명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정립이 된 애가 누구냐 물어보시면 보르데가 되겠죠 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체외에서 반응 입증한다는 건 뭐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봐봐요. 얘도 항체가 있긴 해. 근데 이 항체가 여러분들 열성을 가지고 있고 동물을 생성했지만 요 보체라는 게 여러분들 또 다른 물질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또 다른 물질이 바로 보체가 있고, 이 보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보체는 특징이 뭐냐면 장기간 보존할 수 없고 양이 증가할 수 없네. 맞지? 자, 이걸 통해서 용균성 면역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잠시만, 이 보체란 자체가 여러분들 이렇게 기능을 잃어도 신선한 혈청을 첨가하게 되면 그만큼 면역 반응의 회복이 입증된다는 것은 면역의 어떤 메커니즘이 정립됐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가장 완성도가 높다는 게 이해 아닌가.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 요 베린과 파이퍼, 특히 용균성 면역과 요 둘 사이에 얘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당연히 얘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체가 있다니까? 요거 문제 물어보시지 않겠나 여러분들? 뻔한 이야기들이겠지. 우리가 계속 해왔던 요런 흐름대로 여러분들 글을 보셨다면 여러분들 너무 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봐. 머릿속에 딱 인지된 건 둘 이상이 갈라지면 무조건 머릿속에 있는 차이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입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문제와 직결되는 정보라는 것은 내가 지난주 정규 수업 할 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과정 아닌가? 그러니까 잠깐만, 아니 내가 말장난 같이 말하면 봐봐. 얘 OI에서 바꿀게. 좀 지겹잖아. 얘 DI에서 바꿀게. 내가 뭔 느낌인지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이 저장 이야기할게. 분해 이야기할게. 지방의 저장과 분해. 지금 정규 수업 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바꿨을 때 둘은 분명히 섞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범주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거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사실 1번 문제는 틀릴 게 아닙니다. 1번의 정답 5번이에요. 참고로 1번 선택지 1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시신을 처리하던 사람의 경우 그 질병의 원인균에 대한 어떤 감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 병에 대한 어떤 저항성이 높다는 것은 면역 반응의 어떤 체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1번 선택지 무난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2번 선택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파스테르 실험으로는 수탉이 보인 면역 반응이 항독소 면역이라는 거, 잠시만, 항독소 면역이라는 건 항체 독소 중화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균성 면역이라는 건 항원 자체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여러분들 항체가 죽이는 거죠. 여하튼 간에 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2번 선택지가 약간 찾아보셔야 될 영역 아닌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에 여러분들 2문단 보시면 2문단 둘째 줄에 닭들을 콜레라 증상을 보였지만 대부분 죽지 않았으며 회복한 후에는 병원성에 관한 콜레라균을 주입해도 질환을 앓지 않아서 콜레라균에 대한 면역성을 보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한 이후에 강한 콜레라균을 주입해도 여러분 질환을 앓지 않았다는 것은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번 선택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납득 가능하죠. 3번 선택지
항체, 독소, 중화, 밑줄 치면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항독소입니다. 4번 선택지 오른쪽 끝에 혈청 속의 항체에 대한 면역 반응. 요거 밑줄 한번 치면 그냥 여러분들 뭐 용균성 면역 그냥 끄덕여 주셔야죠. 5번이요. 약간 여러분들 쪼잔해. 5번 선택지 여러분들 딱 특정 두 글자 틀렸다. 어디? 항체야. 항체는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체 딱 두 글자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56도씨라는 여러분 잠시만 이 56도씨를 패러프레이징 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해보자. 열이라고 한번 적어봐. 열. 그러니까 여러분들 56도씨에 노출된 면역 혈청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지금 밝혔고 열에 견디지 못하는 게 누구였나? 보체였다니까 여러분. 보체. 그렇기 때문에 항체가 아니라 보체다. 56도씨라는 말 놓치면 여러분들 힘들어. 알겠지? 56도씨 열이고 최소한 보르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마지막 문단으로 가야 되겠다. 요 생각 정도는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택지 여러분들 봐봐. 요즘 트렌드 중에 쪼잔하게 두 글자씩은 한 글자에 틀린 게 있다니까. 이거 뭐니? 내가 뭘 강조하고 싶냐면 보통 여러분들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 중에서 여러분들 5번까지 내려갔을 때 5번을 찍지 못하는 친구가 특정 단어가 여러분들 딱 틀렸을 때 그게 눈에 선명하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딱 잡아낸 이 문제 답 없다라고 하면서 엄한테 답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답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 1번이든 뭐 2번이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뒤틀기 시작한다고. 자기 혼자 이제 고민이 빠지는 거야. 자, 선택지 보실 때 대충 보지 마시고 자, 위에다 하나 적어도 선택지의 복잡도라고 한번 적어봐봐. 우리 계속 했던 이야기가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할게요. 선택지의 복잡도가 나타났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 뭔 말인지 알죠?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 보기 1에 셋째 줄에 항체가 생긴다고 했고 이 항체가 여러분들 태반을 통하여 태아에게 들어가면 태아의 혈구가 파괴된다. 아까 현관 비쳤죠? 옆에다가 하나 적어줄까요, 여러분들? 용균성 면역. 요거 하나 딱 적어줘야죠. 용균성 면역. 기억은 납득되죠? 여러분들 죽인다. 파괴. 끄덕일 수 있겠죠? 자, 니은이요. 여러분 니은에 이것도 잘 보세요. 반복된 임신으로 인한 질병 발생률 증가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항상 지문과 관련성입니다. 태아의 보체 밑줄 딱 쳐봐. 보체. 야, 보체는 잠깐만 칠판 볼게. 양이 증가하나 감소하나? 감소는 아니지. 증가하나 증가 안 하나? 증가 안 하죠. 여하튼 여러분들이 양이 증가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어디에 X 쳐야 되겠나? 증가 X. 야,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렸으면 답은 5번이야 그냥. 그냥 넘어가야 돼 여러분들. 이걸 뭐 딕을 리을을 확인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되게 여러분들 깔끔합니다 이 문제요. 잠깐만 내 디귿에서 하나만 좀 설명할 게 있어서 여러분들 디귿 좀 볼게요. 여러분들 디귿 선택지 되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게 왜 좋은 선택지냐면 여러분들 패러프레이징이 필요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바스테르의 실험에서 사용된 조류 콜레라균처럼 끊어봐봐. 콜레라균, 잠깐만, 위글의 콜레라균 밑줄 딱 쳐봐. 위글에서 여러분들 어떤 말로 바꿔야 되겠나, 콜레라균이? 항원이라고 납득할 수 있겠나? 자, 봐봐. 콜레라균은 다른 말로 병원균이라 볼 수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이런 병원균이 항원이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봐봐. 병원균이 항원이라고 했고, 항원이 다른 말로 콜레라균이 여기서 여러분들 디귿 부분에서 콜레라균은 다른 말로 항원. 그럼 닭에게 항원으로 지금 인식한다는 소리 아니겠나? 그래서 항원으로 인식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오른쪽 RH 인자는 엄마에게 항원이란 말 끄덕일 수 있겠나? 여러분들 디귿 좀 좋은 선택지다. 콜레라균이 항원이란 걸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리을 RH- 혈액형의 엄마가 임신 전에 RH 플러스 혈액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면 잠깐만 RH 플러스 혈액에 노출된 경험 밑줄 딱 쳐봐. 이 말은 RH 인자의 면역성이 있다 없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RH 면역성의 인자가 있다. 그럼 RH 인자의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임신 경우에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면역 반응이 여러분들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닌가?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에서 수동 면역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물론 학생들에 따라서 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보기에서 보시면요. 능동 면역이 있고요. 수동 면역이 있습니다. 잠시만 칠판 볼게. 능동 면역이 있고요. 여기 적을게. 수동 면역이 있다니까. 지금 발문에서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여러분들 수동 면역 물어보지 않나? 요거 물어본다니까. 우리 이거 찾는 거야. 정답이거든. 내가 지금 뭘 강조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원래 문제는 오답과 정답을 같이 끌고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판이나 반박 문제 할 때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답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답을 가지고 날리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능동 면역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이 능동 면역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오답으로 처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일단 능동 면역부터 보자. 야, 능동 면 왜냐하면 나는 실제 문제 풀 때 난 능동 면역으로 날리고 다 바로 주고 넘어갔거든. 난 수동 면역을 찾지는 않았어. 실제 내가 문제 풀 때는. 왜? 난 빨리 풀어야 되거든. 이게 내 전제이기 때문에. 왜냐면 능동 면역이라고 했을 때 능동 면역 뭐냐면 항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라고. 다시 능동 면역의 핵심 뭐냐면 항원으로 인식하는 거야. 이거 딱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항원은 병원균이다. 병원균이니까 살모네라고 하면 아니고 여러분들 콜레라균이다. 그러니까 이 글에 의하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잡혀 있었단 말이야. 내 말 좀 따라오겠죠 여러분들. 자, 이어서 여러분들 두 번째 수동 면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항체를 주입하여 면역을 유발시키는 거다. 다시 여러분들 다른 개체에 생성된 항체를 주입하는 거. 다른 개체 항체. 그러니까 항체를 주입하는 겁니다. 난 전쟁은 다른 개체. 항체를 주입시켜서 여러분들 면역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자,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 봐봐. 기억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병원성이 약화된 조류 콜레라균이란 말 눈에 선명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럼 콜레라균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잠시만 다른 말로 바꿀게 뭐? 항원이라니까. 기억 바로 날려야 돼. 내 말 지금 이해하지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더 빠르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답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답의 선택지가 보이면 오답을 같이 날려줘야 돼.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자. 니은이 뭐라고 돼 있나? 자, 니은은 말의 혈액으로부터 추출. 끝난 거야. 말의 혈액으로부터 추출한 다른 개체에서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니은은 여러분들 수동 면역이 되겠지 당연히. 다른 개체가 말 아니겠나? 다른 개체가 말.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디귿 약화된 비브리오 콜레라균 보이네 여러분들. 콜레라균. 자, 콜레라균 하는 순간 여러분 항원 아니겠나?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 얘가 기역이고 디귿이라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얘가 니은이고 리을이니까 답은 5번이 될 것 같은데 리을 마지막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할게. 면역화된 G 혈액의 추출이란 말 눈에 보이잖아. 선명하게 드러나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면역 혈청은 다른 개체에서 생성된 항체라고 볼 수 있겠지. 핵심이 이거야. 다른 개체란 말이야. 그 다른 개체란 걸 딱 붙고 잡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앞으로 봐봐. 이 문제가 어렵다 싶다를 내가 지금 논하는 것보다 여러분 문제 풀 때 정답과 오답을 같이 끌고 내려가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 그래서 내가 정답을 찾아가면서 오답에서 바로 날릴 수 있으면 빨리빨리 날렸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까지 하고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앞에 여러분들 35페이지 칠판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 전부 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리트 피트나 여러분들 뭐 미트 이런 지문 이건 참고로 리트 지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양한 지문들 할 때 여러분들 출제 요소는 제가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의 방향성을 떠나서 뭐 각각의 어떤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지문만 여러분들 좀 잘 복습해 주시고 문제 선택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선택지 내가 바꾸는 과정들 좀 잘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